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리바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현대리바트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이제 정리한 엑셀을 보시게 되면은 현대리바트가 3월 29일 날 공시를 했고요. 자동화 이제 정정 공시를 하게 된 건데 최초에 이제 2017년 12월 5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 공장 내 공장 증축 및 물류센터 건립을 하고 인프라 확대 및 물류 효율성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금액을 이제 1,475억을 때려 넣었습니다. 자기 자본의 한 30%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현대리바트의 이 1,475억의 공장 증설은 6월 30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번 공시 내용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신규 시설 투자 공시이고 지금 현재 금액이 늘어났고 금액 늘어나면서 자기 자본을 2020년도 말로 이제 바꿔서 봤을 때 30.66%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공장 증설이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7월 8일이잖아요.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었다. 그동안 때려 넣은 돈이 1,475억 원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투자 거의 다 했잖아요. 그럼 우선 본업이 어떤 건지 가구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가구를 한다고만 알고 있으니까 우선 매출 포지셔닝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 포지셔닝에서 지금 보면 이건 원가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있습니다. B2C 가구는 일반 투자자가 아니죠.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가구의 매출 비중은 26.8% 그리고 사무용 가구가 있고 빌트인 가구는 이제 건설사와 계약을 해서 그 착공을 하고 나서 최종 이제 입주하기 전에 들어가는 가구들입니다. 그게 이제 23.8% 그리고 자재유통 그리고 B2B로 그 공사할 때 들어가는 자재 같은 게 산업자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잘 되어 있어요. B2C도 있고 빌트인 가구도 있고 B2B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로 가구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가구 가격 인상. 지금 한샘이랑 현대리바트나 목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제가 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 가격을 대부분 다 한 5% 정도씩은 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상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또 들어올 수 있는데 인상 효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그 주요 원재료 가격이 있어요. 주요 원재료는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목재 가격과 연동되는 거는 1분기 기준에 한 400억 정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연결 재무제표를 가서 보면 전체 매출이 1분기에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목재 가격은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 올라서 한 120억 정도 영향을 줬다고 하면은 이 매출액에서 5% 정도의 어떤 가구 가격 인상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매출 총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격 전가가 된다라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결론하면 원가에 목재가 영향이 되는 그 매출 비중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400억 정도이고 그 400억 정도에 해당하는 목재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5%에 해당하는 뭐 가격 인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모든 가구가 다 인상되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인상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 연결 재무제표상에서 매출 볼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기업이 1분기 실적이 이제 감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리바트의 어떤 실적도 있지만 과거에 이제 이거를 한 연봉 10년봉으로 볼까요? 요때가 이제 2015년도 실적이에요. 주가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청나게 많은 분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기 밑에서 요 시기에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쭉 감소를 하고 다시 이제 재차 증가를 하고 있는 형태일 때 지금 예상하기로는 2015년도 수준에 육박하는 어떤
그 분양 물량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건자재 기업들이 2015년도 시세로 다시 한번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점차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구 쪽에서도 이게 뭐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긴 한데 얘가 먼저 가고 그 다음 얘 가고 그 다음 얘 가고 그 다음 얘 가고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갈 때 대부분 다 같이 갑니다. 따라서 현대리바트도 2015년도에 어떤 시세를 한번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리베스트 보고서 보고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놨던 인하라 지표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인허가가 늘어나고, 인허가가 늘어난다는 거는 향후 이제 착공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착공으로 인해서 분양도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역대급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투자증권의 추정도 있죠. 내려가서 50만 호 정도, 50만 세대 정도. 그렇다면 현대리바트를 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1,500억 정도의 그 캐펙스 투자가 마무리됐다라는 거잖아요. 6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이 종목 분석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시면 매출 볼륨이 2016년 대비해서 1조 3천억 원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2018년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이 공시 자체가 공시 자체가 언제 했냐고 다시 한번 보시면 2017년 12월 6일이니까 2018년부터 캐펙스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 파이낸셜 서머리 간단하게만 봐도 이 캐펙스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투자 거의 다 했잖아요. 그런데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희한하게 19년도와 20년도에 FCF는 플러스를 기록을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아마 이 분양 때문에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캐펙스가 이제 더 이상 뭐 700억대, 800억대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경상적인 수준인 한 200억대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회사가 이제 현금을 쌓아가는 어떤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 투자가 이제 그 물류 관련된 투자가 1,500억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PBR도 그렇게 높지 않는 수준이고, 이 투자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억, 700억, 800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은 과거 5%에서 15%로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가 현금에 자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돈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캐펙스 투자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규 시설 투자가 마무리된 효과로 인해서 저는 이제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에 좀 압박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이 개선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기업 가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공시가 아니죠. 과거에 이제 그 3월 19일 날 나온 하나투자증권 보고서가 마지막으로 나온 현대리바트의 보고서인데, 가구 산업의 성장세가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2018년도부터 성장률이 확대됐다. 그래서 외형 성장을 했죠. 현대리바트의 탑라인이 성장을 했는데 회사는 이제 투자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딱히 이제 그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지 못했던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고서를 보면은 그 캐펙스 투자 때문에 그 수익성이 조금씩 이제 감소했다라고 하는 코멘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고서 하나만 보여드리는데, 과거 보고서들을 다 찾아보시면은 그 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신규 시설 투자를 SWC 공장 준공에 따른 효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1분기까지는 SWC 및 신규점 오픈에 따른 비용 부담이 예상이 된다. 지금 이제 올해 반기까지 지금 이 SWC를 준공을 하고 있었고, 지금 여기 애널리스트도 SWC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죠. SWC 공장 가동은 2분기로 예상하고 있다. 본격적인 효과는 하반기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 시설 투자는 6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월 29일 날 정정 공시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마감을 3월 31일까지 마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6월 30일로 이연이 되었고 6월 30일까지 돈을 때려 넣어서 돈을 좀 증액해서 돈을 더 때려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까지도 비용에 대한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대리바트의 지금 현재 이 보고서 3월 19일 날 보고서는 사실 지금 써줘야 타이밍이 맞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SWC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캐시플로우가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WC 준공이 이루어진 후 가격 및 상품 경쟁력의 확대가 전망이 된다. 지금 신규 시스 투자가 6월 30일에 완공이 되었다고 끝났다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면 현대리바트가 그동안 이제 그 눌려 있었던 시세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어쨌든 뭐 투자 안 하잖아요. 이제 700억대 800억대 뭐 요때부터 증가했던 이런 투자 안 하면 FCF는 점점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시장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을 더 중요시하니까 그런데 좀 더 이제 현금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해서 좋아진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미리 들어가서 좀 더 롱런하게 이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내년 대선까지는 가구든 건설이든 건자재든 들고 있으면은 꽤 괜찮은 시세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과 이 회사가 투자가 마무리되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될 수 있는 재무적인 흐름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현대리바트를 봐야 하지 않을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 포인트,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SWC 준공이 핵심 포인트로 지금부터는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이게 어떤 뭐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당장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 좋아지는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더 이상 그 투자가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는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은 가동 효과가 가구 이길 배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프리미엄 홈 퍼니싱 뭐 4개 서비스 브랜드 지원하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연간 55만 개에서 160만 개로 확대되고 결국 이제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 스마트 공장이 완공이 되는 효과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스마트 공장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대리바트의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보는 건데 단기적으로 그 소매 판매 통계에서 가구 판매액이 살짝 슬로우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흐름으로는 이 인허가와 분양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그리고 입주 아파트 분기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 YOY로 증가하는 추세로 들어갔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현대리바트의 실적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텐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탑라인보다는 수익성 개선을 좀 더 기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 이제 외형 성장을 엄청나게 이제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그렇게 이제 1조 3천억 원대의 매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크게 이제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 등은 이번 그 투자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게다가 특히 이제 저는 기대하는 게 이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대부분 DCF 공식이 세후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 합쳐가지고 캐펙스 빼는 거잖아요. 뭐 순운전자본 뭐 관련된 내용을 빼더라도. 그래서 이제 세후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이익도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사업이 가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요 숫자 캐펙스 숫자 보고 나서는 캐펙스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FCF가 엄청나게 커지겠구만. 투자 활동은 좀 많이 감소하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하니까 잉여 현금 흐름에다가 WACC, 웩이라고 표현하는 그 할인율 나눠서
기업 가치가 형성되는 이 논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이 기업이 투자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겠구나. 시가총액 4천억 원에 PBR도 뭐 0.8배 수준인데 야, 그동안 1,500억 투자를 한 거에 대한 효과를 이제 시장에서 눈치채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으면은 꽤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